치매는 가장 큰 원인이 이상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평상시에 가족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는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시다 보면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단어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아주 놀라운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녹아내린다고 하는 치매 이제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 초기 증상을 놓치고 치매가 이제 진행이 된다면 자식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앞으로 있을 행정 업무 지옥과 서류 지옥 업무 그리고 매달 이제 시작되는 간병 지옥까지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험업종에서 18년차 전문가인 제가 겪은 경험, 노하우로 부모님의 치매 초기 증상 체크하기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시니어 도움 우시장입니다. 치매는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그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치매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초기 증상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빠르게 눈치채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 초기 증상을 집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3가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가장 큰 원인이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거 있잖아, 그거라는 단어가 부쩍 늘어나는 증상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단어 뜻은 명확히 아는데 이제 사물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언어 장애가 가장 먼저 옵니다. 쉽게 말해서 냉장고, 리모컨, 세탁기 같은 아주 익숙한 단어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잖아, 그거 뭐였지? 저거, 그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 나의 부모님 대화에 그거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이제 신호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익숙한 길을 헤매거나 방향을 이제 헷갈려 하시는 증상인데, 늘 다니시던 마트나 슈퍼, 평소에 잘 다루시던 TV 리모컨, 현관 비밀번호,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쉽게 누를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참 헤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이제 공감 인지 기능이 단기 기억력하고 같이 함께 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성격이나 개인 취향이 갑자기 변하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깔끔했던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머리를 안 감다든지 집안 청소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청소를 안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사실은 굉장히 온화했던 분인데 갑자기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이게 모두 이제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감정 조절 능력까지도 떨어지는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완치약은 없지만 예방약은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 치매는 완치약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라는 의견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무서운 병인지는 알면서도 평소에 검사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초기 증상을 가족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를 되살리는 약, 즉 완치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약은 존재한다라는 건데, 즉 예방과 우리가 치매를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증상을 완화해주는 기존 약물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치매의 원인, 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혁신적인 신약들이 좀 등장을 했고, 대표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 허가를 받은 레켐비 같은 주사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약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무려 27%나 지연시켰다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약물들은 치매가 이미 많이 진행된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치매 초기 단계에서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한다면 예방 약들을 빠르게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무섭다고 피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무관심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 어렵고, 보다 빨리 발견해서 가족들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초기 증상 체크를 놓치고 치매가 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18년 동안 제가 보험 업종에서 다양한 분야로 이제 업무를 보면서 보상 사례나 실제 사례들을 수없이 이제 겪어보았고, 전문가인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 일을 처리하면서 한국의 굉장히 열악한 행정의 현실을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낙상사고, 이런 낙상사고로 인한 큰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사실은 이제 하지마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꼭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사고 이후에 전혀 걷지를 못하시고 하루 종일 기저귀에 소변통을 달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 중증 상태니까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줄 알고 그에 맞는 요양 등급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상 이제 4등급이 나왔고, 사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꼼짝도 못 하시는데 이런 행정 결과가 지금 현재의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고요. 요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이 요양 등급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아픈 분이 갑자기 나오거나 치매 진단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날로부터 그 부모님을 모시고 생업은 물론이고 온 동네의 행정기관을 찾아다니셔야 되는데, 일명 이제 서류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 아버님 일로만 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만 주민센터에서 하지 등급의 절차나 진단서의 발급 요령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공무원들은 접수만 받지 사실상 아무런 내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청만 주민센터에서 받는 거고, 장애인에 대한 행정 처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1, 2, 3, 4, 5, 6,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딱 두 개로 단순화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 기준 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임이 있어도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되고, 이 심하지 않은 장애는 예전 4, 5, 6등급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아무래도 간병으로 필요한 복지, 지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장애인 차량 등록은 또 해당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또 접수를 하고,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이렇게 행정부처가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상당히 힘든 조건이라는 거고, 만약에 그 담당 공무원이 휴가나 그날 월차라고 하면 사실상 일은 조금 더 많이 힘들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개인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개인 보험 청구는 또 어떤가요? 많은 서류하고 보험사의 요구사항들, 그 요청사항들로 해당 병원에, 종합병원에 과별로 쫓아다니면서 서류를 이제 사정하듯이 받아야 되고, 수많은 절차, 행정 업무, 병원 업무, 모든 업무들이 그 당사자, 자식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런 데이터만 좀 잘 공유해 놓는다면 정말 간단할 텐데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독한 현 주소이고, 치매 초기 증상을 놓치면 사실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간병 그리고 행정 업무 이런 거를 처리하다가
그 해당 보호자도 내가 암에 걸리겠다 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암을 이제 진단받으신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국가 혜택이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뭐 TV나 우리 광고 보시고 치매보험을 단순하게 가입해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시고 유지는 꼬박꼬박 잘 하시는데 막상 치매가 진단이 되면 이 치매 보험으로 인해서 막상 무용지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치매 보험은 대부분 보장 금액이 80에서 90% 완전히 누워 계셔야만 하는 중증 치매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중증 환자는 대략 한 15%밖에 안 되고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사실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이 진단이 된 바로 그 사고 직후입니다. 그래서 즉 경도, 중증도 단계에서 간병인을 써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중요한 기간에는 치매 진단금이 몇백만 원 나오는 걸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 사실 한 달 간병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몇백만 원의 치매 진단금을 받는 절차도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CDR 척도라는 정밀 검사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전문의가 작성한 검사 결과와 6개월 이상 지속된 치료 받았다라는 근거, 특히 그 해당 의사의 소견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경황이 없는 가족분들이 상황도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서류, 보험사의 까다로운 심사를 준비를 하는 게 혼자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 힘들고 실제로는 또 많이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셨고 세금도 정부에다가 꼬박꼬박 내는데 말이죠. 자, 치매와 간병은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은 가족에게는 경제적 파산을 가져오는 사실 재앙이라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의 치매 초기 증상 조금이라도 빠르게 캐치하셔서 예방약을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국가 행정 처리나 개인 보험 행정 처리들은 사실 혼자서는 많이 힘듭니다. 반드시 주위의 가족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실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해 나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이 영상이 나의 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